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임차인이 많은 물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이 많은 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많은 물건은 인도나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임차인이 6분이 있어도 인도나 명도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물건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최근 필자는 유치권 관련 책자의 집필을 마치고 만화가에게 넘겼습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를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25,461호 물건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임차인이 많은 물건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현재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다고 나오는데 말소 기준 권리인 2014년 4월 22일 강진중앙 새마을 군고의 근저당권입니다. 또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인 최영락 씨 한 분입니다. 나머지 임차인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사람들이므로 배당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기준이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2014년 4월 22일이므로 이 기준으로 보면 용인시는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1월 22일이므로 임차인들이 최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필자가 확인 결과 이 물건의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으므로 전부 최우선적으로 소액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필자가 소액 임차인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임차인들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기일이 다른 임차인들이 있지만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빠른 임차인들이 있지만은 그 기준은 전입일자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차인들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것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전입은 7월 20일에 했으나 미리 6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전입일이 기준이므로 전입일인 7월 20일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7월 20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전입일자가 빠르고 확정일자가 늦은 경우는 대항력은 전입일인 6월 10일에 발생하고 확정일자일인 7월 20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임차인들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중 선순위 임차인 최영락 씨는 3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후순위 임차인들은 각각 2천만 원씩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임차인들에 대한 인도나 명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앞에서 말했지만은 임차인들의 인도나 명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위 이사 비용 등이 이론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임차인들은 전부 배당 요구를 했고 일부지만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락자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들이 인도나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경락자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건들은 인도나 명도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필자가 제89회차에서 방송한 유치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AS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필자는 옹고인 농협자산관리가 피고인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판결문을 보고 여러분들께 AS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에 대한 수수료는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필자가 이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유치권자는 2억 4천만 원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2억 4천만 원에 대한 연 15% 이자를 2017년 9월 5일부터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에 대하여 입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아시고 입찰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임차인들이 많은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